이제 이게 오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고 잘 치료가 안 되는 원인이 있고 또 스스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몸의 통증을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은 팔꿈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팔꿈치 통증인데 팔꿈치 통증 중에서도 특히 바깥쪽에 있는 통증, 이런 거를 외상과 염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테니스를 치거나 이럴 때 많이 아파서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름은 좀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바깥쪽에 통증이 오는 거고, 이거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고, 잘 치료가 안 되는 원인이 있고, 또 스스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팔은 우리가 이제 상완골은 이게 뼈가 하나죠. 근데 이제 전완부가 뼈가 이제 두 개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있는 부위를 우리가 요골이라고 그러고, 안쪽을 이제 척골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개의 뼈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뼈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팔을 전완부를 이렇게 돌리는 거, 우리가 이제 뭘 쥐어짜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돌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뼈가 두 개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팔꿈치하고 손목에 서로 다른 회전을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두 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렇게 두 개의 뼈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팔꿈치에서는 회전에 의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상완 골대 외상과 부위에 붙어 있는 힘줄에 실제로 문제가 온 건데, 여기 닿는 힘줄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꽉 잡는 거는 굴구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근이 달아붙는 이쪽에 통증이 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이 신근이 기량적으로 같이 동시에 수축을 해줘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꽉 잡는다 보면 이쪽 굴근만 이용한다면 우리가 잡을 때 이렇게 돼 버리겠죠. 근데 어떻게 손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잡는다는 거는 이 근육과 이 근육을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립이라는 어떤 잡는다는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잡는 작용을 하면 이쪽에 부하가 걸릴 수 있는데, 이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충격이 갈 때, 즉 테니스라든가 골프를 친다든가 이럴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구부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짜거나 비틀거나 이런 일을 많이 할 때, 즉 주방 일을 하거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두 가지를 별로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증이 오는 분들은 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장이 안 좋을 때 잘 옵니다. 장이 안 좋으면 좀 몸에 전체적으로 관절에 염증이 잘 오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예민하기 때문에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팔꿈치 통증이 낫지 않을 때 장에 문제가 된다라고 예전에 한번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했던 충격이나 이런 걸 가면서 이 팔꿈치의 뼈가 미세하게 이렇게 튕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탈구라고 하죠. 아탈구. 이런 경우는 이런 게 잡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통증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은, 먼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꽉 그립을 잡거나 이런 상태에서 충격이 바로 가는 이런 운동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없이 테니스와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한다면 충분히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온찜질을 충분히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면 우리 충격이 좀 완충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부린 상태에서 비틀거나 이런 거를 좀 삼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게 좀 중요해요. 뭐 매운 걸 드신다든가 이런 게 좀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틀어진 부분은 병원에서 치료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료할 때 좀 잘 치료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손가락까지 이어진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언제나 이렇게 쭉 만져주면 이어진 부위를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쭉 풀고, 이 치료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스트레칭만 한다고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이런 힘줄이 약해진 경우는 대다수가 이 연관된 근육의 원심성 수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원심성 수축이란 말이 되게 어려워서 제가 이런 말을 좀 안 쓰고 저항성 스트레칭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저항성 스트레칭이 무슨 얘기냐면 이 팔을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이 근육을 스트레칭 하는 건데, 그냥 스트레칭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인대에 도움이 안 되고 이 근육을 계속 힘을 주면서 이게 저항을 하면서 서서히 스트레칭을 해가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힘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항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은 스트레칭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긴장도가 적절히 힘줄에 가해지면서, 모든 힘줄이 강해지려면 약간의 긴장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주면서 스트레칭하는 저항성 스트레칭.
정확하게는 이게 원심성 수축이란 말로 쓰이고요. 그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과 힘줄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치료가 안 된다면 병원에 좀 오셔서 인대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요새는 뭐 워낙 이런 부분이 좀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DNA 주사라든가 프롤러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PRP라 그래서 혈소판을 이용해서 이제 본원에서도 많이 치료하는데, 그런 걸 좀 이용하면 좀 더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무리가 안 가게 하고 스스로 적절한 스트레칭 운동을 좀 하고 적절한 마사지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